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둔화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라는 엇갈린 재료 속에서 과연 금융시장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을 좀 재밌게 이렇게 유튜브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비록 여러분들 제 얼굴을 알고 계시지만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께 이 시황을 전달해 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올해 연초에 한때 660선 갔던 코스닥 지수가 벌써 88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무려 29.6%,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의 30% 상승률은 올해 세계 어느 나라의 이 주가 지수보다도 가파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고점인 2500선에서 아직은 좀 막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선봉장은 역시 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코스닥 업체의 시가총액 그 순위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넘버 1, 2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 다 이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HLB, 카카오 게임즈, 제약,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첨보 이 탑 10 종목 중에서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종이 하나, 둘, 셋, 4개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게임 업종이 하나, 2개 정도, 그 다음에 제약이 하나, 둘, 3개 정도, 이런 정도로 포진하고 있어서 확실히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강하게 이끌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게 바로 에코프로 BM의 차트인데,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초에 91,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25만원, 거의 3927, 3배, 300% 정도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지난주 들어서는 조금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의 2차전지 소재 업종의 독주였다가 약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는 게 삼성전자가 드디어 4% 상승하면서 65,000원 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말씀드리면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발표가 있는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닝이 안 좋게 나오면, 어닝 쇼크가 나오면 그게 바닥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95%인가 감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로 인해서 감산을 하기로 발표를 함에 따라서 업종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만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동안 2차전지 소재 업종 일변도였던 주식시장이
약간 반도체에도 조금의 모멘텀이 실리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코스피 PER이 제가 지금 13배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밸류에이션 상단 부분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올해 갑자기 기업 이익이 늘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제한적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과거에 하락한 부분 대비로는 반등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모멘텀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쏠리고 있는 것 같고, 성장이 낮은 시대에서는 그래도 성장을 보여주는 업종으로 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이 상승 흐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가끔 뭐 인포맥스 방송에서도 이제 2차전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다른 쪽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은 뭐 2차전지를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공격성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실 이제 그건 있죠. 이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초 대비 3배, 4배 올랐는데 이게 상승세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보면 IRA 세부 법안이 국내 2차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뭐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다른 섹터나 업종을 계속 찾고자 하는 이유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2차전지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몰빵 질러가지고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뭐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희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 연금 투자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 주식도 보고 채권도 보고 각종 자산군을 다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리 2차전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저도 당연히 종목 중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위에 다른 쪽은 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없는지, 그리고 원래 연금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업종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우리는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차전지 섹터는 뭐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좋게 볼 만한 게 없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유력하게 보는 구는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 지난주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그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어요. 코덱스 바이오가 지금 지난주에 6%, 코덱스 헬스케어도 한 5.9% 정도 올라오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지난주에 약간 좀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금 투자 관점에서는 어차피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니까 잘 나가는 2차전지도 일부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잘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 그 다음에 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업종,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월 올려드리는 월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우 나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도 이 상해 지수가 지난주에 조금 제법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뭐 이제 그 다른 나라 국가의 그 핵심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미국이 중국의 화이자 조사했듯이 지금 중국도 똑같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본토 증시가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 채권 시장도 지금 최근에 시장 금리가 상당히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3.9%대, 그 다음에 10년짜리도 한 3.4%, 3.3%까지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최근 연초 이후에 시장을 보면은 주식도 플러스, 그 다음에 채권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지금 재밌는 게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 아십니까? 여기 있네. 지금 보시면 금 가격이 지금 2026 1온스당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이 작년 3월 8일께에 한 2078이었는데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자재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유가 조금 올랐고 뭐 구리 가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그리고 비트코인 또 지금 올해 연초 2천만 원 붕괴될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3,700만 원 거의 뭐 몇 프로입니까 이게 지금 한 60% 70%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의 시장 흐름은 주식도 강하고 채권도 강하고 금도 강하고 이 가상화폐도 강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때 모습이냐면 2020년도 코로나 터진 직후의 모습이에요.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정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던 그 시절인데 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작년은 정반대였죠. 작년은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유동성의 흐름에 의해서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저는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고 뭐 연준이 양적 긴축하고 있는데 웬 유동성 장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걸 보시면 제 얘기를 공감하실 겁니다. 자, 요 차트는 뭐냐면 연준의 이 밸런스시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QE 하면서 쭉 이 연준의 보유자산 늘어났다가 2018년부터 뭐 양적 긴축하면서 줄었다가 2020년 코로나 발발하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유동성의 공급이 진행이 됐죠. 그렇다가 지금 작년 9월께부터인가 해서 지금 다시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조금 더 축소를 해볼까? 여러분 보시 편하게. 자, 요때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최근 한 몇 주 동안 양적 긴축했던 규모가 상당 부분 다시 되돌려 버렸어요. 왜냐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3월 8일 이후인데 3월 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SVB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하고 시그니처뱅크 파산하고 뭐 CS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리면서 지금 각국 그러니까 미 연준도 다시 유동성 공급을 해줬고 그 재할인율 창구랑 BTFP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다시 그 유동성을 공급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적 긴축이 진행되다가 다시 이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돈이 풀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일제히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의 모습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졌고 신용경색이 나타나다 보니까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준의 이 유동성 공급이 나타나면서 전 자산 가격들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달러화 약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달러화가 106 갔다가 102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저는 성격을 유동성 장세다라고 지금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높였던 지표가 이 ISM 제조업 지표 아니겠습니까? 기준치 50선을 지금 몇 개월째 하회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46.3까지 이 3월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는 레인지를 보면 위로는 한 60, 65 정도, 뭐 60이라고 하시죠. 레인지 6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 45, 이 정도 순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6.30이면 거의 ISM 제조업 지수로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편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이게 그렇게 보면 이 위험자산에는 부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 여건이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용경색이 그 은행의 뱅크런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연준이 돈을 풀어주니까 지금은 경기가 둔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흐름이 저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까지.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상고하저 내지는 상고하몰의 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상반기는 무조건 고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뭐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통화정책 변경, 이 흔히 말하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드디어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이벤트 중에 지금 제일 큰 거는 뭐 화요일날 금통이 있고 수요일날 미국의 CPI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 3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날 새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중요한데, 뭐 결국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달이 6.0까지 하락했는데 요번 달 컨센서스 5.2입니다. 지금 보면 확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해 놓았던 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케이스를 상정해도, 즉 전월비 0.2, 전월비 0.3, 전월비 0.4 내지는 과거의 평균적인 전월비 물가 상승률을 다 대입을 해도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까지는 급락하는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빠르면 4월 그러니까 3월 지표에서, 늦으면 5월에 발표되는 4월 지표에서 드디어 미국의 이 헤드라인 CPI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시기가 이제 온다. 아마 그때가 이 통화 정책 변경,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5.2 정도인데, 전월비로 한 0.4%가 나와도 그 전년 동기비로 환산하면 거의 물가 상승률 5.1 내지는 5.0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월비 0.3으로 나와버리면 5%를 깨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0이니까 그보다 이제 지금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자, FF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 5월 FOMC의 전망을 보면 현재 25bp 금리 인상 확률을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월 달에도 기준금리 상당 5.25, 그래서 동결.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25bp 인상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연말 가면 4.25에서 3.5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 얘기는 5월 달에 25bp로 해서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갔다가 연말에 4.5 정도란 얘기는 그 이후로는 아마 7월 이후부터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라는 지금 기대를 시장은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반영된 현재의 모습이 최근에 차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자산 가격들을 다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매우 단호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5.5에서 5.7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하고 연준은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가봐야 아는데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기대감을 키우고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을 낮추고 키우는 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미국의 물가지표 아니냐. 근데 미국의 물가지표가 다음 주에 5.2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한 6월, 7월께 가가지고 3%대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아마 2, 4분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금리를 내린 거와 똑같은 아마 효과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단기 쪽 금리는 4.95, 5.0에 가 있지만 이미 10년 이상의 금리는 3.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기준금리는 3.5인데 현재는 시장금리는 3.5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한 것과 같은 유동성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로 현재 시장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이 유동성 장세의 모멘텀이 가장 세게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2, 4분기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까지는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가면 이제 조금씩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제 정도부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압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언제냐가 중요한데 결국 그거는 이제 고용시장에서 좀 힌트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미국 고용시장이 괜찮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보면 비농업 일자리 수가 23만 6천 건, 여전히 20만 건대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만 건대면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를 좀 지우고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도 보면 대체로 20만 건대 이상이 경기가 좋았었을 때고 그 이하로 내려가야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지금도 계속 꾸역꾸역 20만 건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을 보시면 지금 미국 실업률을 보시면 3.4까지 바닥을 찍고 갔다가 지난달에 3.6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결국 고용지표 안 좋아지나 보다. 특히나 지난주에 발표됐던 속보성 고용지표들 있잖아요. 뭐 ADP라던가 졸트의 잡 오프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고용시장 걱정을 했는데 요번에 3월 실업률을 보니까 3.5로 다시 좀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결국 연준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5월 달에 한번 25p 인상을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세운 올해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가 5.0에서 5.25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지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물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는 높은 6%인 상황에서는 결국 연준이 스스로 자기 전망을 폐기하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2분기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긴 할 건데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2분기까지는 그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이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로 엇갈리는 약간의 힘겨루기 장세이지만 적어도 2분기까지는 당분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유동성 확대 내지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또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은 고다.
아직은 위험자산 비중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을 줄이는 때는 분명히 오는데 이걸 너무 빨리 줄여버리면 스텝이 꼬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걱정했는데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타겟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 물가보다 높아지는 시기, 그래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 그렇게 보면은 뭐 시기별로 봤었을 때는 다음 5월 3일 날 있는 FOMC에서는 마지막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6월께 정도 종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요게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가 가장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세게 반영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여전히 상고 하몰 내지는 상고 하저의 뷰가 저는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와 반대급부로 커져가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중에 과연 시장은 어느 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지, 아직은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즉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시장에 크게 반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의 피크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시점이 역설적으로도 피크이지 않겠냐. 5월과 6월께까지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슈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요. 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봄날 여러분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